양반자제 3명이 진달래 꽃구경을 가려고 삼거리에서 만났습니다. 이들은 중치막의 앞 두 폭을 잡아매어 걸을 때마다 뒷폭이 꼬리처럼 나풀거리게 입은 당시 최고의 멋쟁이들이죠. 꽃놀이의 주최자는 말고삐를 잡은 이인데 마부에 번거지를 쓰고 있네요. 맨 뒤에서 갓과 채찍을 들고 심드렁한 표정으로 따라오고 있는 이가 바로 마부랍니다. 머리에 진달래 가지를 꽂고 한 손에 장죽을 물고 있는 기생, 마치 왕비 같은 자태로 틀의 머리를 매만지고 있는 기생과 담뱃대를 대령하는 젊은 한량, 윤기 자르르한 말들의 털 색깔이 모두 달라서 여인들이 입은 쪽빛 치마의 단조로움을 깨트려주고 있습니다. 선비와 기생은 물론 말들까지도 기풍이 느껴지는 혜원 신윤복의 연소 답청은 조선시대 문화 절정기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신윤복은 양반들의 도회 풍속, 한량과 기생 사이의 사랑과 일탈을 은밀하면서도 에로틱하게 그려냈는데요. 세련되고 감각적인 분위기, 과감하고 파격적인 소재 선정 등으로 독보적인 풍속화의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야외에서 벌어지는 놀이 장면은 박진감이 넘치고 등장인물들의 심리 묘사도 탁월해서 신윤복은 아마도 이런 세계에 매우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짐작한답니다. 상춘야흥은 봄을 즐기는 들놀이의 흥겨움을 그린 작품입니다. 진달래가 활짝 핀 들판에서 벌어진 조촐한 잔치에 가슴에 붉은 띠를 두른 지체 높은 2명의 고관이 보입니다. 그 사이에 앉은 두 기녀 사이에는 미묘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왼쪽에 담뱃대를 잡은 여인이 오른쪽 여인을 안 입고 온 눈빛으로 쏘아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기녀는 애써 그 눈빛을 외면하지만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런 잔치에 음악이 빠질 수가 없죠. 악공 셋이 각자 작은 돗자리를 깔고 한 줄로 앉아 있는데 검은 갓을 쓴 채 흰 중치막을 입고 악기를 연주하는 악공들의 자세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주한상을 받쳐들고 막 그림 속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는 젊은 주모, 화면의 오른쪽에 사방을 주시하고 있는 두 젊은 선비. 잔치에 등장하는 서로 다른 부류의 인물들이 제각기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잘 어우러지고 있죠. 그림 속으로 감상자를 확 끌어당기는 힘, 그야말로 신윤복은 연출의 진정한 대가였습니다. 솔바람과 연꽃 향기가 가득한 마당에 울려 퍼지는 가야금 연주를 그린 청금상련에서는 우리 옷의 기품 있는 아름다움과 선비들의 호사스러운 풍류를 엿볼 수 있답니다. 가운데 서 있는 선비는 호박을 이은 갓끈에 자줏빛 띠를 가슴에 둘렀고 장침에 편안히 기댄 채 음악에 몰두하고 있는 선비는 호박 갓끈을 왼쪽 귀에 돌려매고 있네요. 가야금을 뜯는 기생은 악기에 시선을 주지 않고 선비와 눈을 맞추고 있는데 치마 바깥으로 나온 외시 버선 발끝에서 자태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작은 배에 8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허리에 치맛자락을 휘감은 채 담뱃대를 건네받는 기생과 선비, 생황을 부는 기생, 젖대를 부는 총각의 이중주. 이들의 자세가 모두 다르면서도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햇빛을 가리는 차일의 푸른 빛, 기생들 치마의 푸른 빛, 강물의 푸른 빛이 멋들어진데 바위의 절벽마저 검푸른 빛으로 서 있네요. 여름철 뱃놀이를 보여주는 주유청강에서 조선시대 상류 문화의 일면을 엿볼 수 있었다면 18세기 초 프랑스 미술의 대표적인 거장이자 로코코의 서막을 연 화가 앙투안 와토는 프랑스 상류사회의 밝고 우아하며 관능적인 매력을 표현했습니다. 와토가 가장 즐겨 그린 것은 우아한 축제의 장면인데요. 등을 보인 채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는 여인들은 수수께끼처럼 난해한 인물들이며 때로는 우수에 젖은 듯 보이기도 합니다. 와토 특유의 몽환적인 서정성이 잘 드러난 작품으로 시테라 섬의 순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시테라 섬의 순례는 와토가 33살 때인 1717년에 로열 아카데미 입회용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시테라 섬은 비너스 여신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신화적 섬이랍니다.
그림 속 남녀들은 세상 근심 없이 사랑만을 속삭이다가 현실로 돌아가야 하는 아쉬움에 젖어 있죠. 와토의 로코코풍 화려함을 좋아한 조각가 로댕은 이 작품이 남녀 한 쌍의 심리적인 움직임을 시간 흐름에 따라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장미꽃이 휘감겨 있는 비너스상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한 쌍의 남녀에서 스토리가 시작되죠. 열심히 말을 거는 남자와 부채를 만지며 수줍은 듯 앉아있는 여자는 다음 장면에서 남자가 여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려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곧이어 남자가 여자의 허리를 안고 걸어가려 하는데 여자는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지 뒤를 돌아봅니다. 10명이 넘는 인물이 나오면서도 조금도 번잡스럽지 않고 오히려 보는 사람을 화면으로 끌어들이는 스토리텔링이야말로 이 작품이 와토 필생의 명작으로 꼽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베를린의 국립다렌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같은 제목의 이 그림은 루브르 미술관의 작품보다 2년 정도 뒤에 그려졌습니다. 크기나 구도는 거의 같지만 비너스상이 전작과 달리 몸을 앞으로 기울인 전신상인 점, 발치에 큐피드가 붙어 있고 꼭 껴안고 있는 한 쌍의 남녀가 등장하는 점이 이전 작품과 다릅니다. 와토의 그림에는 늘 페트 갈랑트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는데 바로 사랑의 연회라는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걸작 가운데 하나인 전원의 모임은 그야말로 평화롭기 그지없는 사랑의 풍경화랍니다. 높이 자란 나무들, 하늘빛을 머금은 아담한 연못, 부드럽게 흐르며 펼쳐지는 잔디밭. 이런 순수함과 평화가 화면 속의 감미로운 빛과 색을 선사해 누구라도 한 번쯤 빠져보고 싶은 낙원을 보여줍니다. 와토는 베르사유 궁의 화려한 궁전 풍속이나 상류사회의 여유로운 모습들을 많이 그렸지만 당시의 연극 세계를 종종 주제로 삼았답니다. 특히 피에로를 유난히 좋아했는데요. 삶의 애환을 속으로 삭인 채 타인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가련한 광대의 모습에서 화려한 상류사회의 경계에 서 있는 와토 자신을 본 것은 아닐까요? 1717년에 발표한 시테라 섬의 순례 이후 와토는 더 이상 우아한 축제의 화가가 아니라 역사 화가로 인정받게 되었지만 1719년 폐결핵에 걸린 후 37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와토는 짧은 생애 동안 늘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에 더덥지만 아름답고 우아한 연애의 세계를 오히려 더 멋지게 그려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윤복의 솔직하고 섬세한 그림이 있어 조선시대의 멋과 풍류를 엿볼 수 있었듯이 우아함을 새롭게 탄생시킨 앙투안 와토가 있어 로코코 이면에 있는 허무함과 우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